다음은 제2장 삼맥 중 1절 정통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제님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세 가지 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가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통맥이요, 두 번째가 혈통맥이며 세 번째가 법통맥입니다. 이 세 가지 맥은 때가 되면 하나로 통합이 될 것입니다. 상제님의 도는 삼위일체의 원리에 따라 셋으로 나뉘지만 결국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도표는 삼위일체의 원리에 따라 셋으로 나뉘지만 결국 하나로 통합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맥에 대한 그림이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정통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맥은 큰 줄기와 같아서 모든 맥을 총괄하며 이로부터 상제님의 모든 것이 이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제님의 일을 고천우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9교단이 모두 고천우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을 본다면 정통맥은 고천우님으로부터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문명으로 분류한다면 모든 것을 총괄함으로 왕이라 할 수 있으니 선왕문명이요, 군사부 중 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제 교훈을 전하리라 하시고 갑치를 명하사 푸른 대 한 개를 뜻대로 잘라오라 하사 그 마디 수를 해이니 11마디이거늘 또 명하사 한마디를 끊으시며 가라사대 이 한마디는 두목이라 왕래와 순회를 마음대로 할 것이요 남은 9마디는 교받는 자의 수요와 맞는도다. 대순전경 7장 3절. 천사께서 매양 고부인의 등을 어루만지시며 가라사대 너는 복동이라 장차 천하사람의 두목이 되리니 속히 도통을 하리라. 대순전경 3장 127절. 이 말씀에 의하면 고천우님께서 천하사람의 두목이 확실하며 두목은 왕래와 순회를 마음대로 한다 하셨으니 상제님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총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통맥의 전개와 결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통맥의 전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의 천하사는 낙종과 이종을 거쳐 추수로 결말 지어집니다. 또 생일을 물으니 경석이 6월 초 하루임을 고한대 다시 가로되 내 생일은 3월 26일이라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자는 다시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우신정기 2장 2절.
위의 말씀에 따르면 상제님의 일은 고천우님에 의해 정통의 씨가 뿌려지고 포정도수를 맡은 차경석에 의해 이종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지며 추수하는 사람에 의해 결말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장차 초장 봉기지세로 각 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서 물중전 본을 이루리라. 그러나 다시 진법이 나오게 되리라. 대순전경 3장 165절. 이 말씀에 의하면 상제님 일은 처음엔 초나라 장수가 봉기하듯이 각 단체가 혼란스럽게 일어나 난법의 자파전을 이루다가 마침내 진법이 나와 하나로 통일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으니 지금도 진법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엽나무에 좋은 감나무 접붙이듯이 이루어진다. 내 일은 고엽나무에 좋은 감나무 접붙이듯이 된다 하시니라. 도전 8편 15장. 우리 속담에 고염 이르니 감 하나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질구레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큰 것 하나를 못 당한다는 뜻입니다. 고염은 감처럼 생겼으나 훨씬 작고 가을이면 구슬 크기의 황갈색 열매가 나무 가득히 열립니다. 하지만 너무 떫고 온통 씨투성이라 먹기가 거부갑니다. 감나무는 고엽나무를 대리모로 고용하지 않으면 맛있는 감으로 대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엽나무를 민나무로 하고 감나무 가지를 잘라다 접붙이기로 하여 대를 잇는다고 합니다. 다음 백과사전 참고. 고엽나무의 줄기는 키가 10여 미터, 지름이 한 아름에 이르므로 아주 튼튼하고 큽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구슬 크기로 너무 떫고 온통 씨투성이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감나무는 어떻습니까? 감나무 줄기는 가느다라서 감이 열릴 때 지지를 세워주지 않으면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감은 맛이 있으나 감을 지탱하는 줄기가 연약하니 고엽나무와 감나무를 접붙이면 크고 튼튼한 줄기에 맛있는 감이 열려 상승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엽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감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상제님을 따르는 성도가 많고 재단이 튼튼하나 진리가 없는 사람이나 단체는 고엽나무에 비유될 수 있고 진법을 갖고 있으나 주변에 상제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재정이 빈약한 사람이나 단체는 감나무에 비유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 내 일은 고엽나무에 좋은 감나무 접붙이듯이 된다고 하셨으니 때가 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접붙이듯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다음은 정통맥을 잇는 교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통맥을 잇는 교단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용화동의 정상교요. 둘째는 오성산 교단입니다. 두 교단 모두 고천원님의 맥을 잇고 있기 때문에 정통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통맥의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원님의 맥은 도통맥이 아닙니다. 도통맥은 진법이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천 도통은 이분들의 책임이라 선도신정경 3장 91절. 고천우님께서는 위의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도통을 책임지신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또한 도통맥 역시 고천우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맥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이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천우님께서 도통을 책임지시지 않았는데 어찌 고천우님의 맥에서 진법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판 밖에서 성도하여 들어온다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고천우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고 후비께서 늘 가라사대 판 밖에서 성도하여 들어오리라 하시니 당시의 문도들이 들을 때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이나 감히 누구도 그 이유를 캐묻지 못하더니 어느 날은 고민하니 후비님 말씀 끝에 묻기를 늘 그와 같으신 말씀을 하시오나 감히 묻지 못하였습니다. 황송하오나 오늘은 그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를 소상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저희들은 성도하지 못하나이까 하고 물으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흥 하실 뿐이더라 하니라. 선도신정경 5장 대고지와. 이루에 사람이 나거든 용봉기를 꽂아놓고 잘 맞이해야 하느니라 하시더라. 선도신정경 5장 2절. 위의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용봉기를 꽂고 맞이해야 할 사람은 고천우님을 따른 사람들이요 맞이할 대상은 판 밖에서 성도하여 들어오는 사람으로서 상제님께서 보내신 같은 천하사를 하는 사람이니 서로 역할이 다를 뿐 함께 가야 할 동반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맞이해야 하리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판 밖에서 성도하여 들어오는 사람은 법통맥을 통해 이어지는 진법을 깨우친 사람일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세 가지 맥으로 나누어 마침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신 까닭이 난법이 지나간 후에 진법이 드러나고 생장성의 우주 원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